네, 안녕하세요. 한주입니다. 자, 오늘은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영상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제 영상의 썸네일이고요. 이제 1등을 버리세요. 세력 매집 완료됐다. 급등주 베스트 3를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전 영상에 보시면 가온전선을 1등이니까 쫓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제는 25% 올랐던 가온전선인데요. 오늘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오늘 보시면 저가가 마이너스 6.38까지 갔었어요. 고가가 0.47이에요.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쫓지 말라고 한 게 먹혔죠. 그래서 오늘은 마이너스 3.5%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제가 채널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건 종목 3개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 영상 그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세력 매집 확인된 전력기기 급등주 베스트 3 이거 보시면 되고요. 자, 썸네일 요거 확인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체력이 가장 좋다고 했던 산일전기 한번 보세요. 산일전기 어제는 13.9 거의 14% 올랐다가 오늘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고가 저가 보이실 텐데 고가 플러스 3% 정도, 저가는 마이너스 3.92%, 종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0.5% 올랐습니다. 유일하게 플러스다라고 했고 체력이 가장 좋다라고 했는데 그게 적중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재룡 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플러스 4.7이었다가 오늘은 마이너스 3.5로 마감을 했습니다. 재룡전기는 제가 매집 파동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종가가 마이너스 3.59%대로 제가 틀렸어요. 틀린 그런 종목이 되겠고,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저가 종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감을 어느 정도로 했냐, 종가를 마이너스 5.1로 마감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9.3에서 오늘은 마이너스 5.1%로 이렇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적중했다. 제가 매집이 흐릿해졌다. 비중을 축소해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어느 정도 적중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종목은 나중에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뭔지 하나씩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봤던 종목 있죠.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으로 샀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종목. 오늘 마이너스 3.5 마감했던 그 종목이요.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 수급이 집계돼 있던 게 전날 거는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제 당일 수급이 오늘 확정됐는데 어제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매집은 이제 끝났다라는 거고 이제 외국인이 방향을 틀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체크를 못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못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래량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많이 줄었습니다. 거래량도 이제 10분의 1 정도로 많이 줄어가지고 재료가 많이 식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맞는 것만 골라서 보여드리는 거는 아니다. 틀린 건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제 말을 걸러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지금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시장 보면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1.79% 떨어지는 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나흘 만에 하락이 되었는데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플러스 0.09%로 거의 안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같은 날인데 코스피는 빠지고 코스닥은 안 빠졌습니다. 이게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다. 그러면 코스닥만 왜 이렇게 올랐냐, 왜 이렇게 갈렸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빠진 게 뭔지 보면 답이 나옵니다. 바로 빠진 거는 반도체입니다. 이 미국에서 반도체 추가 관세를 검토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대형 반도체 두 종목이 3%대
그리고 4%대로 빠졌습니다. 코스피는 이 두 종목 비중이 워낙 크니까 지수가 통째로 밀려버린 거고요. 코스닥은 반도체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버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만 1조 하고도 7천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기관도 같이 팔았고요. 그러면은 이 물량 누가 받죠? 바로 개인이 받습니다. 개인이 오늘 순매수라고 보시면 되게 순매수였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테니까 제가 어떤 말을 쓰는지 두 개만 정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모르시면 뒤에 나오는 얘기를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세력입니다. 세력. 어떤 조직이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 종목 주가를 움직일 만큼 물량을 들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기관일 수도 있고 외국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큰 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세력이 하는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팔거나 아니면은 모으거나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모으는 거를 매집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때 차트에 나오는 모양을 이제 매집 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파는 거는 분산이라고 합니다. 분산이고 그때 나오는 모양이 매도 파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매집 파동은 어떻게 생겼냐? 거래량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데 가격은 안 올라갑니다. 다 채우기 전에 가격이 올라가면요, 이 본인이 비싸게 사는 거죠. 매도 파동은 반대 개념입니다. 가격은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는데 위에서 물량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느낌입니다. 사람들이 몰릴 때 넘기는 손바뀜이 일어나는 현상인 거죠. 그리고 개미털기, 이거는 세력이 물량을 더 싸게 받으려고 혹은 따라붙은 개인들을 떨어뜨리려고 일부러 아래로 한번 밀어버리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내 이 세 단어가 계속 나올 겁니다. 자, 매집 파동이냐, 매도 파동이냐, 개미 털기냐, 이런 거 구분하시면 오늘 영상 다 가져가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제가 여기서 늘 말씀드리는 원리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과 반대 매매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인이 받은 종목들 그거 다 사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오늘처럼 외국인이 대형주를 던지는 날에는 그 돈이 시장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옮겨 다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수가 이렇게 이만큼 빠지는데도 올라간 종목이 있으면 어디냐 이겁니다. 이 세력은 지수를 이길 수 없다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수가 계속 미는데도 혼자 올라간다, 요런 거는요, 그만큼 강한 손이 붙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딱 하나의 테마가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지수가 1.79% 빠지고 있는 동안에 혼자 올라간 테마입니다. 오늘은 그 테마를 볼 건데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미 간 종목이 아니라 아직 안 간 종목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세력 같은 경우에는 이 지수를 못 이긴다. 아무리 매집을 잘 해 놓더라도요. 지수가 무너지면요, 같이 밀립니다. 세력이 시장 전체를 들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세력이 들어와 있는 종목은 지수가 밀 때 덜 빠집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덜 빠지는 거고, 오늘처럼 지수가 크게 빠지는 날, 요때는 이제 옥석을 가리기가 좋다. 그날 안 빠진 종목, 그날 오히려 올라간 종목, 거기에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 그 원리로 실제 결과가 나온 거를 앞에서 같이 보셨죠. 그러니까 오늘도 같은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면요, 오늘 제가 볼 세 종목 중에 두 개는요, 오늘 5%도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은 수십 배가 터졌어요. 그게 왜 중요한지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지금 당장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올라간 테마는요, 바로 사이버 보안입니다. 하나증권에서 오늘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해킹 우려가 커지면 여기서 이제 사이버 보안주가 부각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관련주로 6개 정도가 나오는데요. 알렙이 있고요. 그리고 지니언스가 있고 라온 시큐어, 센즈랩, 모니터랩, SGA 솔루션즈 이 6개 이름요. 잘 기억해 두세요. 오늘 내내 이 목록 계속 보시게 될 겁니다. 생각해보면 또 논리는 단순해요. 인공지능이 좋아지면 공격하는 쪽도 인공지능을 씁니다. 그러면 막는 쪽도 돈을 더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건 한 번 쓰고 끝나는 돈도 아닙니다. 예. 보안 같은 경우에는 매년 갱신하고 매년 유지보수하니까 그래서 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테마 1등이 뭐였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지니언스입니다. 오늘 19.2% 올랐습니다. 거래량 보세요. 45배가 터졌습니다. 이거 엄청난 숫자죠. 하루에 평소 거래량의 45배가 돈다는 건 그동안 이 종목을 쳐다도 안 보던 사람들이 오늘 한꺼번에 달려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종목만 사면 되겠네요. 아니죠. 잠깐만요. 여기 하나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거래원 현황입니다. 이 종목을 누가 사고 팔았는지가 나오는 화면인데요. 여기 아래쪽 보시면은 외국계 합 있습니다. 여기 매수 끝에도 외국계 합이 있는데 매수는 제로예요. 오늘 이 종목 외국인이 팔기만 하고 한 주도 안 샀다라는 얘기입니다. 45배 터진 거래량, 이거 외국인이 올렸다? 아니라는 거죠. 바로 개인과 국내 기관이 건든 겁니다. 제가 이 종목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회사 좋고 영업이익률 괜찮고 배당도 줍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자리예요, 자리. 하루에 19% 오르면서 45배 거래량 터졌고 그걸 외국인은 안 샀다. 그럼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사면요, 누구한테 사는 겁니까? 오늘 산 사람들 있죠. 그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오늘 하루 만에 19% 수익이 났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그대로 물물 교환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종목 52주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 약 40% 아래 있습니다. 위에 매물대가 조금 두껍게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가격에 산 사람들은 지금 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주가가 이 근처로 올라오게 되면 계속 본전이라도 팔려고 실제로 매도하고 있고 이와 같이 피레침 마냥 이쑤시개 마냥 이렇게 저항을 맞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윗꼬리가 많이 잡혔죠. 그래서 매물대 앞에서는 계속 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다 받아줘야 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올라간 걸 저 매물대로 이거 다 뚫을 수는 없습니다. 어디선가 쉬어야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 종목 파동이 뭔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매집 파동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매도 파동이었을까요? 아까 제가 매집 파동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은 늘어도 가격은 안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얘는 거래량은 45배 뛰었고 19% 올랐어요. 그러면 매집 파동은 아닐 겁니다. 올리면서 샀다라는 거고 이거는 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매도 파동이냐? 그것도 오늘 하루만 보고는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는 확실해요. 그동안 이 종목을 조용히 모아놨던 쪽이 있었더라면 오늘 같은 날이 가장 팔기 좋은 날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몰려야지 내 물량을 다 팔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외국계가 오늘 한 주도 안 사고 매도 팔기만 했다는 게 이 의심을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테마가 진짜인지 아니면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하냐? 자, 그거는요, 지수랑 같이 놓고 보면 됩니다. 오늘 코스피가 1.79% 빠졌잖아요. 그런데 이 테마 종목들은 올랐습니다. 하나만 오른 게 아니고 6개가 같이 움직였어요. 한 종목만 오르면 그건 그 종목의 개별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업종 여러 개가 같이 오르면요, 그건 돈이 업종을 옮겨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처럼 지수가 미는 날에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이
오르는 날에는 다 올라요. 그때는 뭐가 진짜인지 모르는데요. 오늘처럼 지수가 밀고 외국인이 1.7조를 던지는 날, 요런 날에도 돈이 들어오는 곳이 진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원리 그대로고, 어제는 이 원리를 전력기기에 적용을 했고 오늘은 보안에다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 종목은 바뀌어도 보는 방법은 안 바뀝니다. 이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 며칠치를 보시면 하나 더 보이는데요. 지난주 요 금요일 때부터 요 어제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이 기간에 얘가 크게 움직였나요? 아니요. 옆으로 갔죠. 옆으로 갔으면 하루에 1에서 2%대로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거래량은 45배 터지고, 그러니까 이건 며칠 전에 걸친 매집이 아니고 오늘 재료 딱 보고 하루에 이렇게 몰린 거죠. 매집은 하루에 안 끝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며칠, 몇 주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래서 하루치만 보면 안 되고 며칠치를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종목은요, 며칠치를 봐도 매집에 대한 흔적은 아직 안 나옵니다. 오늘 그냥 하루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테마 안에서 뭘 봐야 되냐? 그 6개의 목록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오늘 제가 찾을 건 딱 하나입니다. 재료의 정중앙에 있으면서 아직 안 간 종목, 그리고 그 안 간 이유가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아무도 안 봐서인 종목, 요거예요. 자, 세력 매집이 확인된 종목은요, 바로 알랩입니다. 증권사가 관련주를 나열할 때 맨 앞에 놓는다라는 건 이 업종의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대장이니까 오늘 제일 많이 올랐겠죠? 아닙니다. 자, 오늘 거래량도요 4.9% 올랐습니다. 종가로는 4.5% 올랐어요. 아까 지니언스가 19% 갔는데 4분의 1도 안 올랐습니다. 거래량도 보시게 되면 332%예요. 아까 지니언스가 4,500%였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냥 소외된 대형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세 가지만 같이 찾아보시죠. 자, 첫 번째는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알랩이 10배입니다. 10배. 지니언스는 16.7배였어요. 자, 두 번째는 주가 순자산 비율. 알랩이 1.37배입니다. 자, 회사가 가진 순자산의 1.4배도 안 되는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는 52주 최고가 대비해서 알랩은 20% 정도 아래입니다. 지니언스는 40% 넘게 아래였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알랩은 그동안 크게 빠졌다라는 겁니다. 위에서 물려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적어요. 그만큼 매물대가 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진짜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종목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좀 주식 좀 하신다, 이런 사람들은 다 이런 조건 실시간 검색식을 많이 쓰곤 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한 주씩 한번 모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 주씩 한번 모아보라는 건 계속해서 지속해서 쌓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닌 것도 있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후술 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싶다, 근데 나는 주식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조금 간단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등락률이 다 표시되고요. 요거 누르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 세팅이 된 가격 다 나오고, 제 등락률대로 이렇게 세팅 맞춰 놓은 거라서 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 다 확인하실 수 있고, 이거 뭐 조작이거나 사진이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삭제도 다 가능하니까 이런 조건 검색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이거는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수 있으시니까 지금 신청해 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청 방법은 영상 밑에 보시면은 화면 댓글란이 있습니다. 댓글란 눌러 보시면 이렇게 급등주 검색식 100% 무료 구글 설문지라고 있는데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처럼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급등주 검색식 받기 눌러 주시고 성함에 선생님 이름 작성해 주시고 연락처 기재하신 다음에 종목명에 급등주 적어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출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 요거 하시는데 한 5초 정도밖에 안 걸리시니까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무료로 급등주 검색식 받기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중복 가능하시니까 다른 것들도 신청 가능하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랩 거래원 현황입니다. 보시면은 아까 지니언스에서 봤던 그 화면인데요. 매수 상위 1위가 바로 JP 모간입니다. 외국계예요. 그리고 아래 외국계 합을 보시면요. 매수 쪽에 숫자가 찍혀 있습니다. 매도보다 매수가 훨씬 더 많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지니언스 화면 다시 띄워볼게요. 거기 매수는 몇 개였죠? 0이었죠. 튼날 튼테막 같은 재료인데 한 종목은 외국인이 한 주도 안 샀고요. 한 종목은 외국계가 매수 1위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쪽에 붙으시겠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45배 거래량이 터진 종목은 외국인이 안 샀어요. 3배도 안 터진 종목은요 외국인이 샀습니다. 시끄러운 데는 안 사고 조용한 데 샀다라는 건데요. 이게 바로 매집의 기본이죠. 조용할 때 사는 겁니다. 제가 매집 파동 설명드렸을 때 거래량은 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가격은 잘 안 오른다. 알랩 오늘이 이 모양이 딱 이 초입 모양입니다. 거래량은 평소의 3배 정도 늘었고요. 가격은 조용하다. 알랩 요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늘어난 거래량을 외국계가 받았다라는 점.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 있는 게 45배 터진 게 좋은 거 아니냐 3배가 뭐가 대단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래량은 절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거래량을 누가 만들었 요게 더 중요합니다. 45배 터졌는데 외국인이 안 샀으면 그건 개인들이 서로 사고 판 거예요. 손바뀜은 컸지만 새로운 큰 돈이 안 들어온 겁니다. 3배밖에 안 터졌지만 외국계가 매수 1위로 들어왔으면요 그건 큰 돈이 조용히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쪽이 오래 갈까요? 조용히 들어온 쪽이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이죠. 매물대 얘기도 하고 가면요. 아까 지니언스는 이제 52주 고점에서 40% 정도 아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알랩은요. 약 20% 정도 아래입니다. 요 말은요. 알랩이 그동안 크게 안 무너졌다. 요런 뜻이고요. 안 무너졌으니까 위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적어요. 매물대도 여기 부분 보면 얇습니다. 그 말은 알랩이 그동안 크게 안 무너졌다. 안 무너졌으니까 올라갈 때 걸리는 게 적겠죠. 그래서 적은 거래량으로도 여기서부터는 크게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또 이제 3배밖에 안 터졌는데 이 4.57% 강한 것도 그래서예요. 반대로 지니언스는요. 이 두터운 물량 요 매물대를 계속해서 뚫고 올라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45배가 터져야 19% 정도 가는 거고요. 테마는 같은데 드는 힘이 조금 완전히 다르죠. 자, 회사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뭐였죠? 알랩입니다. 알랩 회사 보시게 되면 매출을 4년치를 보게 되면은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튀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꺾이지도 않습니다. 보안회사는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종은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마다 갱신이 됩니다. 갱신이 되는 구조예요. 자기자본 이익률도요. 2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30% 안쪽입니다. 빚이 많이 없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배당을 매년 늘리고 있거든요. 배당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요거는 적자나는 회사는 배당을 못 준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적자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공시도 보시면은요 최근 2달치
보면은 전환사채가 안 보이죠. 전환사채가 없어요. 2달을 봐야 되는데 2년을 봤네요. 자, 전환사채가 없습니다. 유상증자도 없습니다. 대신에 여기에 보시면요, 창업자 본인 지분 관련 내용이 몇 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계 운용사가 지분을 신고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외국계 운용사가 지분을 신고했다라는 건 이 회사를 사서 일정 비율을 넘겼다라는 뜻입니다. 이 오늘 JP 모간이 매수 1위로 들어온 거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응을 좀 보시면 좋은데, 이 종목은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급하게 따라붙을 자리는 또 아닙니다. 오히려 편하죠. 기준선은 오늘 거래량이 늘면서 올라온 요 자리입니다. 여기 위에서 노는 동안 이제 재료나 이런 것들은 살아 있어야 되고요. 이 아래로는 요 금요일 저점 있죠. 요 금요일 저점 지수가 빠졌을 때 만들어진 자리, 여기가 깨졌다 그러면은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에 사라고 숫자를 안 드리는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진입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리를 보시면 됩니다. 자리는 안 변하니까요. 자, 내일 확인하실 것도 하나만 드리면요, 외국계가 오늘처럼 계속 사느냐, 그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센즈랩입니다. 이 하나증권에서 알랩 지니언스 라온시큐, 그 다음에 센즈랩이었습니다. 센즈랩이 네 번째였죠. 요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올랐냐? 3.92% 올랐습니다. 4%도 안 됐어요. 그런데 거래량 보면요, 70배가 터졌습니다. 아까 지니언스가 45배 터지면서 9% 올랐습니다. 급한 사람은요, 가격을 올리면서 사고요. 안 급한 사람은 눌러놓고 받아요. 이 종목은요, 받은 쪽은 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52주 고점 대비해서 약간 절반이 좀 안 되는, 절반 넘는데? 요렇게 52주가 여기 정도 되니까 절반이 좀 안 되는 자리이긴 합니다. 제가 저기를 52주로 착각해서 잘못 봤네요. 절반도 안 되는 자리에 있고, 오늘 본 것 중에 어떻게 보면은 제일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많이 내려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많이 내려왔다라는 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위에 물린 사람이 많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반대로 바닥에서 담는다 그러면 올라갈 공간이 크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거래량 70배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이 올라가는 쪽 후자의 무게를 실어줍니다. 바닥권에서 이만한 거래량이 터진다? 이거는 흔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일회성인지 한 번에 끝날지 아니면은 이어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내일 거래량을 꼭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자, 내일도 거래량이 살아있게 된다면 이 매집 같은 경우에는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일 거래량이 확 죽어버린다? 그러면은 오늘 하루만 있었던 사건이 됩니다. 어제 제가 다뤘던 종목 기억하십니까? 이제 4배 터졌다가 오늘 10분의 1로 줄었던 그거요. 요게 하루 사건이었다는 신호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은 한 번 보고 끝내는 게 아니고 다음날 이어지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거 오늘 꼭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거나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요 회사는요, 지금 적자예요.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 마이너스로 표시가 됩니다. 계산이 안 되는 상태고요. 시총이죠. 이 시총이 작아요. 아까 알랩에 비교하면 또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시총이 작다라는 건 적은 돈으로도 주가를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올라갈 때 빠르게 올라가고 빠질 때도 빠르게 빠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종목은 이제 알랩이랑 성격은 완전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비중으로 들어가신다? 요 종목 절대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좀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적자 나는 회사에서 제일 무서운 건요, 바로 이 전환사채 그리고 유상증자가 무섭습니다. 근데 이 전환과 유상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최근 거 보시게 되면은 찾아볼 수가 없고, 이 돈이 없으니까 주식을 새로 찍어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애를 쓸 텐데, 그러면 이제 기존 주주의 지분 같은 게 희석이 됩니다. 근데 이 회사는 석 달 공시가 딱 하나, 이 반기 보고서 하나입니다. 전환사채도 없고 유상증자 없고 대주주 매도 공시도 없습니다. 적자인데 돈을 새로 안 끌어왔다? 최소한 당장
압박을 받을 만한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이렇게 봅니다. 이 회사 실적으로 사는 종목은 아니고 오늘 나온 이 거래량 하나 보고 짧게 대응을 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중은 앞에 알랩보다 확실하게 낮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이 오늘 만들어진 이 자리가 깨지면 그냥 미련 없이 매도하고 손절 치셔서 나오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뭐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은요, 틀리더라도 기다릴 수 있지만 이런 종목은 틀리면 기다릴 근거가 없습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시면은 수익을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요, 바로 모니터 랩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잘 안 보실 것 같아서 일부러 준비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하나증권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센즈랩 다음으로 다섯 번째에 있었어요. 자, 그 모니터 랩은 오늘 2% 올랐습니다. 오늘 본 종목 중에 제일 적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래량은요, 엄청 크죠. 거의 뭐 2529, 25배가 터졌습니다. 또 같은 모양이죠. 거래량은 터졌는데 가격은 또 안 가네요. 오늘 이 테마에서 이 모양이 3번 나왔습니다. 지니어스는 45배에 19%, 이 센즈랩 같은 경우에는 이 70배에 4%, 모니터랩은요 25배에 2%. 거래량이 터진 정도랑 주가 올라간 정도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많이 터진 데는 덜 갔고 적게 터진 데가 많이 갔습니다. 이건 오늘 이 테마에 들어온 돈이 아직 다 안 움직였다라는 신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도 짚어야 될 게 있는데 시가총액이 오늘 본 종목 중에서 제일 작습니다. 알랩의 한 20분의 1, 20배 정도 차이 나요. 이 정도 규모면요, 하루에 10% 정도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이상한 일 아닙니다. 이 변동성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공시를 보시게 되면요, 지난달에 합병이 종료됐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회사 구조가 최근에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합병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시간이 흘러봐야 압니다. 다만 최근에 변화가 있었던 회사다라는 거,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 세 개 종목 중에 제일 작은 비중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순서의 이유가 있는데요, 이 매집이 선명하고 회사가 단단한 순서대로 놓은 겁니다. 자, 이 종목은 외국인 비율도 보시면 재밌는데요, 3%대입니다. 아까 알랩이 26%대였고 지니언스도 26%대였고 얘는 3%대예요. 외국인의 비율이 낮다라는 건 두 가지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이 아직 안 들어왔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만큼 개인의 비중이 높아서 위에서 물량이 잘 나온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크게 갈 수 있는 대신에 안 들어오면 개인들끼리 사고 팔고 하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저는 이 25배 터진 거래량이 내일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느냐, 요게 외국인을 끌어당길 수 있느냐, 요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25배가 터질 만큼 또 한 번의 거래량이 이어질 수 있느냐, 추가로 외국인이 붙게 되느냐,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나온다, 거래량도 안 붙고 외국인도 안 붙고, 그러면 억지로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종목을 넣었냐면요, 이 순환매에서 가장 마지막에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자, 처음에는 대장이 뜹니다. 테마가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로 치면은 그리고 대형주인 알랩, 그리고 소형주인 이 모니터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순환이 하루 만에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일단 대장만 갔기 때문에 이 뒤에 것들이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테마가 하루 만에 식어버리면 요건 또 못 가죠.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자, 오늘 먼저 이 테마 1등 지니언스 되겠습니다. 19% 갔고요. 거래량 몇 퍼센트? 45배 터졌습니다. 그런데 외국계 매수가 빵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추천 종목으로 안 봤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에서 딱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거래량만 보지 마시고 거래량을 누가 만들었냐 요거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안랩입니다. 약 4.57% 올랐지만요. 외국계가 1위로 들어왔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은요 10배입니다. 10배. 주가 순자산 비율은 1.37배. 부채도 거의 없어요. 거기다가 배당은 매년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오늘 세 종목 중에 제일 무겁고 제일 안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비중을 제일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센즈랩입니다. 센즈랩은 거래가 이제 70배가 터졌죠. 그런데 4%대도 안 올랐어요. 매집 파동으로는요 제일 선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적자 회사고 시총이 굉장히 낮아요.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겠죠. 자, 세 번째는 모니터 랩입니다. 거래량 25배 정도, 25배 정도에다가 2%대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안 갔습니다. 대신에 제일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굉장히 적게 가져가는 게 좋다. 시총이 매우 작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미 보완주를 들고 계신 분들 오늘 올랐다고 다 매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 지수가 밀렸는데도 올라간 테마들이에요. 자, 지수가 반등하잖아요. 그러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 만들어진 자리가 깨졌다. 그때는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 지니언스 들어가신 분 요거 따라 들어갔다? 그러면 제일 어려운 자리에 계십니다. 하루에 19%도 오른 자리에 샀기 때문인데요. 여기는 반등 나온다? 그러면 비중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 안 사신 분들 종가에 절대 따라붙지 마세요. 특히 지니언스 말이죠. 대신 오늘 덜 간 종목들, 그러니까 이 알랩하고 뒤에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이 눌림을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비중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세 종목을 똑같이 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절대 안 됩니다. 이 매집이 선명하고 회사가 단단한 순서대로 크게, 그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시장 상황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코스피가 마이너스 1.79% 빠졌습니다. 아직 방향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는 전체 비중을 평소보다 줄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좋은 종목 찾았다고 다 넣는다? 아니죠. 좋은 종목에 적정 비중을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일 확인하실 거는 두 가지 정도인데, 자, 첫 번째, 외국계가 알랩을 계속 사느냐, 외국인이 사느냐. 오늘 매수 1위가 외국계였는데 이게 이어지는지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지수가 어디로 가느냐. 이 반도체 관세 얘기가 더 커지면요 시장 전체가 한 번 더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테마도 같이 밀리게 됩니다. 이 세력은 지수를 못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요거는 이제 세 개 종목 다 보셔야 되는데, 이 오늘 거래량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내일 거래량의 이 반의 반으로 줄면서 주가가 밀리면 그거는 그냥 오늘 하루 이슈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때는 매도하셔서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이 반대로 내일도 어느 정도 거래량이 살아있다 싶으면은 오늘 자리를 지키시면서 매집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비중을 늘리시면 됩니다. 자, 확인하고 늘리시면 되는 거예요. 미리 다 넣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미리 다 넣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개미털기 한 번은 각오하고 가세요. 이런 테마는 올라가는 도중에 한 번씩 아래로 크게 흔듭니다. 그때 놀라서 던진다? 그러면 세력이 좋구나 하고 원하는 그림이구나. 그래서 미리 어디까지 버텨야 되는지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버틸 자리까지 정해놓으면요 흔들려도 안 무서워요. 안 정해놓으면 5%만 빠지더라도 완전 무섭습니다.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리해서 보면요 오늘 코스피가 1.79% 빠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1.79% 빠진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외국인이 1.7조를 던졌어요. 대부분들한테는 그냥
오늘 안 좋은 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오늘이 제일 정보가 많았었던 날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거짓말이 안 돼요. 시장은 다 오르는 날에는 아무 종목이나 다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때 진짜 오르는 게 뭔지 모르지만 다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지수가 떨어졌다, 밀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지수가 밀고 외국인이 던졌다? 그러면 이런 날에도 돈이 들어오는 게 진짜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종목 중에 하나가 오늘 혼자 플러스로 끝났는데 그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밀리는 날에 안 밀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지수 빠지는 날 이때 무서워만 하지 마시면 됩니다. 그날이 여러분들한테 답을 알려주는 이 오답 노트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틀렸다라는 것도 하나 말씀드렸죠. 어제 매집이라고 봤던 종목이 사실은 하루 전에 방향이 틀어졌다라는 건데요. 그 얘기를 꺼낸 이유는요.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틀렸을 때 빨리 인정하고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내가 산 이유가 사라졌는데도 계속 들고 있다? 그거는 투자가 아니고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종목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산 이유를 다 말씀드렸는데 이 거래량, 외국계 수급, 매집파동 요거 이유가 없어지면요.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기법을 외우지 마시고 원리를 보세요. 종목은 다음 주면 또 바뀝니다. 어제는 전력기기였고 오늘은 보안이잖아요. 그런데 보는 방법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았습니다. 지수랑 비교하고 거래량 보고 누가 샀는지 보고 요 딱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어떤 테마가 오더라도 똑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면요. 자, 많은 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이냐라기보다는 어떤 자리냐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 봤던 종목들 같은 테마고 같은 재료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 오늘 19% 갔고 어떤 건 2% 갔습니다. 그러면 19% 간 게 좋은 종목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내일부터는 이 19%가 이 부담이 되는 자리가 됩니다. 반대로 2% 오른 종목은 오늘 답답했죠. 하지만 내일 갈 공간이 아직 남아 있어요. 종목을 고르는 게 아니고 이 자리를 고르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시면 시장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집이든 개미털기든 결국 다 자리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력이 어디서 모았고 어디서 털었느냐 이거거든요. 그 자리를 개미털기든 뭐 찾는 훈련을 계속 하시게 되면 이 테마 어떤 게 오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목적이 종목을 받아 적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 판단력을 기르는 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금요일 저녁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 또 새로운 장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